자, 오늘은 정말 엄청난 엔지니어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기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신기루 같은 도시가 세워지고 또 푸른 정원이 펼쳐질 수 있는 걸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바다를 마시는 거죠.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해답 아닌가요? 네, 오늘 이 시간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이 거대한 기계, 그리고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막의 기적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아는 두바이 같은 화려한 도시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어떻게 건조한 땅 위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 중심엔 바로 물이라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구에 있는 물의 무려 97%가 바닷물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긴 한데 정작 우리 인간은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기술적인 해법이 필요했던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 해안가에 세워진 거대한 물공장, 즉 해수담수화 플랜트. 마실 수 없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막도시의 생명을 유지하는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인 셈이죠. 그럼 이 거대한 물공장은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그 역사를 아주 짧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 마실 물을 공급하려고 처음 개발됐어요. 그러다가 1956년에 쿠웨이트에 첫 번째 대형 플랜트가 생기면서 중동 시장에 문을 열었고요. 1970년대에는 오일 머니를 등에 업고 건설 붐이 일어났죠. 그리고 바로 이때 1978년에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를 따내면서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자, 이제 제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대체 어떻게 바닷물에서 소금만 쏙 빼내는 걸까요? 이 마법 같은 기술 뒤에 숨겨진 핵심 원리, 그 두 가지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좀 클래식한 증발법, MSF 방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물을 끓여서 순수한 수증기만 모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아주 현대적인 여과법, 바로 RO 방식인데요. 이건 엄청난 압력으로 물을 아주 미세한 필터로 밀어내는 방식이에요. 자, 먼저 증발법부터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발전소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로 바닷물을 110도까지 데웁니다. 두 번째, 이 뜨거워진 물이 압력이 점점 낮아지는 여러 개의 방을 차례로 지나가요. 그러면 세 번째, 압력이 낮아지니까 물이 100도가 안 됐는데도 갑자기 확 끓어오르거든요. 이걸 순간 증발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순수한 수증기가 차가운 관에 닿아서 물방울로 맺히는데 이걸 모으면 바로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이 증발법의 핵심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진다는 거.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밥이 설익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반대로 압력솥은 뭐예요? 압력을 높여서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을 끓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건 정확히 그 반대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정말 기발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여과법을 이해하려면 삼투현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해요. 이건 자연의 법칙인데 덜 짠 쪽의 물이 더 짠 쪽으로 넘어가서 농도를 맞추려는 힘이에요. 제일 쉬운 예가 바로 김장할 때 배추, 소금에 절이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 속에 있던 물이 더 짜디짠 소금 쪽으로 빠져나오잖아요. 바로 그게 삼투현상입니다. 그럼 역삼투법은 뭘까요? 말 그대로 이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기술입니다. 삼투현상이 일어나는 반대 방향, 그러니까 소금물이 있는 쪽에 60에서 70바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의 20배가 넘는 힘이거든요. 그 강력한 압력에 밀려서 소금 같은 불순물은 남고 순수한 물 분자만 필터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인공적으로 역삼투현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기술을 비교해보면 증발법은 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서 발전소 폐열을 쓸 수 있는 산유국에 유리하고요. 반면에 역삼투법은 압력만 있으면 되고 물 효율도 50%로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역삼투법이 미래의 표준 기술로 더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한국이 압도적인 1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성공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공 요인으로 보통 이 네 가지를 꼽습니다.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고요. 품질과 기술력도 뛰어나죠.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게 건설을 마치는 빠른 납기. 하지만 사실 이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바로 이 일화가 그 신뢰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1991년에 걸프전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철수하기 바빴는데 한국 건설팀은 끝까지 현장을 지켰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깊은 믿음의 토대가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이 원모듈 공법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옛날에는 현장에서 부품을 하나하나 다 조립했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들은 아예 공장에서 축구장만한 증발기를 통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에 실어서 현장으로 가져온 다음 그냥 설치만 하면 끝! 이러니 공사기간이 6개월 넘게 줄고 불량률도 확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제 물 문제는 단순히 부족하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이 점점 더 오염되고 있다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바로
쿠웨이트의 슈아이크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곳 바닷물은 염도도 엄청 높은 데다가 항구 근처라 기름 오염까지 너무 심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조차 다들 이건 못한다고 포기했던 곳이에요. 바로 여기서 한국 기업이 아주 획기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민감한 역삼추 필터로 물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앞에 2단계의 전처리 과정을 추가한 거예요. 첫 단계에서 공기방울로 기름이랑 큰 찌꺼기를 먼저 띄워서 걷어내고 두 번째 단계에서 더 미세한 필터로 또 한 번 걸러낸 다음에야 본 공정으로 물을 보낸 거죠. 이 이중 전처리 방식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지금은 새로운 세계 표준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황량한 사막을 푸른 정원으로 바꾸고 사람이 살 수 없던 땅에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이 기술은 단순히 물을 만드는 걸 넘어서 인류 문명이 할 수 있는 일의 지도를 새로 그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물이 새로운 석유라고 불리는 시대입니다. 과연 이 놀라운 기술이 앞으로 인류가 마주할 거대한 갈증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